아파트담보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에 받는 구입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두 번째, 전세 퇴거자금이나 생활자금, 대한대출 목적으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세 번째, LTV, DSR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자금 목적의 사업자담보대출. 구입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에는 첫 번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 두 번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세 번째,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받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네 번째, 생애 최초도 아니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정책 모기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때 받는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 크게는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자금 목적의 정책 모기지 상품에는 크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이 있는데요. 당연히 정책 모기지 상품인 만큼 연소득이나 주택 시세,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조건은 잠시 후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 금리는 낮지만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한도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 디딤돌 대출을 최대한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금자리론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자면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결혼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어서 연소득 7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 한 명당 1천만원씩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연소득은 9천만원까지 완화가 되겠죠. 주택수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한 반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약정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 시세는 디딤돌 대출은 5억 이하,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택 시세는 KB 시세와 매매가액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2억 5천만원까지,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2억 7천만원까지, 부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3억 1천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를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경우 3억 6천만원까지인데 예외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연소득, 주택가격, 지역 제한 없이 최대한도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다음 중 낮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 시세의 80%까지 가능하다라는 기분 좋은 상상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LTV 80%, 두 번째, 6억, 세 번째, DSR 40% 또는 50%. 이 셋 중에서 낮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기 때문에 LTV 80%까지 가능하다라는 금융위원회 발표는 가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무슨 보험사 간 거야? 공부하는데 유리한 부분은 대문짝만하게 선전을 하고 불리한 부분은 매우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처럼 정책을 발표하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이가 없네.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에 있어서 DSR 40%는 연소득의 약 7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DSR 50%는 연소득의 약 9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건 기존의 신용대출이 단 1원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서민 실수요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은 9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세가 투기지역은 9억 이하,
조정지역은 8억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를 살펴보자면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이 6억 8천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 시세의 60%까지 6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LTV 기준 최대 한도는 4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조정지역은 5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시세의 70%까지 그 이상의 주택은 LTV 기준 최대 한도가 4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LTV 기준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구간별로 적용되는 LTV 기준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계산 공식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저 공식을 적용하면 최대 한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LTV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요. 소득이 안 받쳐주면 DSR 규제 때문에 이만큼은 못 받습니다. 일반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아니고 정책 모기지나 서민 실수요자 요건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 받는 구입자금 대출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일반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등 지역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달라지지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의 조건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투기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이하의 구간은 LTV 40%, 9억 초과 15억 이하의 구간은 LTV 20%가 적용이 되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단 기준주택 2년 내 처분 약정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큰 틀은 바뀌지 않고 LTV 적용 비율만 조금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은 화면 정지 후 바뀐 비율을 확인해 주시고요. 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는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이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에는 다주택자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두 건까지 LTV 60% 선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본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비규제지역 내에는 두 건까지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 내 1주택, 비규제지역 내 1주택 이렇게 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비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 한 건까지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모두 비규제지역 내 물건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비규제지역 내 물건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어서 아파트담보대출의 큰 분류 그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후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받는 대출은 구입자금 대출, 그 이후에 받는 가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목적으로 빌리는 생활자금 대출,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타 금융사로 대안하고자 할 때 받는 대안대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받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등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속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 금액은 주택당 1년에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LTV와 DSR 규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일으키고자 하는 해당 주택에 전세입자가 있거나 기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택 구입 시 즉시 한수가 이루어지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 구입은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만으로도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택 매매 계약이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계약 등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종류 그 세 번째는 사업자담보대출입니다. 사업자담보대출은 사업자금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인데요. LTV와 DSR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한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다만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되고 그 외의 일반 사업자만 가능한 대출입니다. 즉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일반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마련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이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과 보험사를 한 분류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다른 한 분류로 해서 특징과 조건 등에 대해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카드 매출이나 세금 계산서 등으로 매출 증빙이 불가한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매출 증빙이 불가한 신규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권이나 보험사에는 사업자담보대출 접수 자체가 불가하고요.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만 사업자담보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상호금융권이나 보험사는 주택시세의 70에서 75%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주택시세의 90% 정도까지도 대출 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여기서 10% 정도 한도를 줄여 보수적으로 한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출 기간은 기본 3년, 최장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설정 가능한 곳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이나 보험사는 5% 내외의 금리가 형성되고 있고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약 6에서 9% 내외의 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신협, 새마을, 보험사 등은 최소 6등급 이상부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은 최소 7등급 이상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저신용자는 P2P나 대법 사업자담보대출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종류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만약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자 담보대출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다봄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